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가치 고액 배당 하이 리턴.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 배팅 공유. 자, 농구 토토 승 5패 9회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는 축구 토토 승무패가 이제 휴식 기간이지요. A매치 기간에 들어감에 따라서 승무패도 이제 휴식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승 5패, 농구 토토 승 5패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볼 것을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걸 세 번 보고 할 수 있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9회차는 실전 배팅 들어가기 전에 왁구 잡기 작업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전 배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하는 그런 과정 밟아온 것처럼,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왁구 잡기 한번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변을 노려야 되는 승 5패. 최근에 농구 토토 승 5패가 3개 회차 연속 지금 2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금이 4억 3,687만 750원 이렇게까지 지금 쌓여있는 상태이고요. 뭐 당연히 직전 회차도 2월이 됐다라는 소리. 직전 회차도 이변이 줄줄이 출연을 하면서 3등 적중 투표 수가 두 구자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등만 되더라도 단위 개별 환급금이 6,238만 800원 이렇게 나올 정도 였고요. 4등만 되더라도 4등도 61 적중 투표 61 구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등 개별 환급금만 하더라도 136만 3,520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직전 회차를 비롯해서 최근에 농구 토토가 얼마나 난국의 양상이었고,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결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의욕적으로 좀 의욕적으로 좀 욕심이 좀 나고, 그리고 좀 더 꼼꼼하고 좀 의욕적으로 붙어보고 싶은 그런 회차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이제 경기별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자,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내용적으로 이제 경기별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토토 승 5패 9회차. 먼저 마감일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08시에 발매가 시작이 돼서 3월 26일 금요일 18시 50분에 마감이 되는 농구 토토 승 5패 9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경기가 오리온스랑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지금 이제 초구 배당, 이제 초구 투표 가 이제 막 이제 열려 있는 뭐 이런 상태인데, 일단 초구의 흐름이 계속 이제 끝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상되는 변수거리, 또 예상되는 투표 현황의 변화수, 이런 것까지 한번 감안을 해서, 일단 왁구 잡기 작업이니까 그렇게까지 한번 생각을 확대시켜 나가 보면서 좀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배팅의 왁구를 잡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오리온스랑 모비스의 경기. 여기는 초박빙입니다. 초박빙의 경기가 되겠다. 기왕이면은 배당 가치, 이변의 노림, 배당의 가치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고요. 이게 지금 금요일 보시면 이게 금요일 저녁 경기 중에서 이제 이게 유일하게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KBL 중에서 이 경기 때문에 이제 마감 일시가 더 당겨지고, 이 금요일이 한 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농구 토토에 있어서 난이도를 더 높이는 것이고,
또 미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인데요. 그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고. 자, 뭐 어차피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뭐 거기에 대한 유불리는 따로 말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경기별 이제 왁구잡기로 들어와서 혼전도 굉장히 높고요. 혼전도 굉장히 높고요. 자, 그리고 배팅의 난이도도 높습니다. 배팅 난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온스 하면은 일단 높이, 오리온 산성 일단 높이죠. 일단 오리온스는 높이, 실질적으로 리바운드 경쟁력도 있고 블록 같은 경우에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오리온스입니다. 이게 경기별 평균 에버리지가 4.4개 수준, 이 정도입니다. 블록 2위에 해당하는 게 안양인데 2위가 3.8개 경기당 이라고 봤을 때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모비스도 리바운드가 경기당 40.3개는 잡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높이에서 경쟁력이 있는 오리온스라고 할지라도 오리온스와 모비스의 리바운드를 또 비교하면은 거의 박빙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오히려 모비스가 더 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의 높이가 강하긴 하지만 리바운드에서 밀리지 않기 때문에 모비스 입장에서도 충분한 승산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모비스의 약점이, 저는 요즘에는 최근에 모비스 승부는 박빙의 승부, 시속 게임, 그리고 한 끗 차의 승부, 이런 것에서 시즌 초와는 다르게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유투가 좀 좋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자유투가 꼴찌입니다. 70%도 안 되는 69%의 자유투, 이게 그래도 이제 간신히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간신히 70%까지는 맞춰진 데이터입니다. 기록이, 평균이. 그래서 자유투만 조금 더 주어진 자유투만 차곡차곡 좀 쌓아나가 주면은 모비스가 좀 더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자, 여기는 박빙의 구도 속에서 양쪽 다 모든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무 쪽으로 봅니다. 저는 무 쪽으로. 그러니까 무 쪽이니까는 5에 해당하는 마킹이죠. 5에 해당하는 마킹. 이쪽으로 일단 좀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2번 경기 들어가서 2번 경기는 디트로이트랑 브루클린의 경기입니다. 딱 보면은 당연히 브루클린 쪽으로 확 쏠리죠. 이렇게 디트로이트가 바닥인데, 근데 브루클린 쪽에서도 좀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불안 요소는 있는 것이 어빙이 이제 원정 3경기 불참, 요렇게 개인 사유 때문에, 가정사 개인 사유 때문에 요번에 이루어지는 브루클린 네츠의 원정 3개 경기는 불참을 한다. 어빙이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발표가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직 듀란트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든도 최근에 이 목 통증 때문에 좀 컨디션이 좀 난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브루클린도 마냥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겠고, 2점 메이드 확률이 57,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가 50%, 3점은 35%, 40%. 모든 데이터는 다 브루클린 네츠 쪽으로 더 우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리바운드, 어시스트 이런 것도 브루클린이 44, 경기당 평균 43.
여기는 24, 26, 뭐 요 정도인데 모든 데이터에서는 브루클린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변의 자리, 큰 이변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스모프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한 어빙의 빈자리, 하든이 몸 상태가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를 못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대이변에 그러니까 독식픽이죠. 예, 독식픽을 한번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삼아봄에 있어서 디트로이트를 좀 활용해 본다 라는 것이고, 활용해 본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디트로이트 쪽으로 몰빵이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여기에서는 그렇다면은 올커버 노림수를 어디서 찾겠는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커버 자리로, 지금 올커버 자리로 제가 올커버 후보 자리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자리다. 2번 경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심 이렇게 올커버를 넣어놓고서 디트로이트 쪽을 응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식픽까지 보는. 다음에 3번 경기 토론토랑 피닉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피닉스는 서부 2위, 다음에 토론토는 동부 11위입니다. 경기별로 토론토가 111, 112, 112 득실 에버리지, 피닉스가 114, 다음에 107 이렇게 평균 득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2점 승률, 2점 그 메이드 성공률에 있어서 55% 피닉스가, 그 다음에 토론토가 50%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점은 비슷하고요. 3점 비슷하고, 리바운드 43 피닉스, 여기가 41. 그 다음에 어시스트 피닉스 27, 경기당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25. 요 정도의 데이터인데, 요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모든 데이터에서 역시 이제 피닉스가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수비 좋은 부분, 요거를 또 강조해서 보고 싶고, 그래서 여기는 피닉스 쪽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피닉스 쪽으로. 그래서 5에 해당하는 마킹과 그리고 패에 해당하는, 이렇게 일단 왁구를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이 5에 대한 배팅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배팅 난도는 A급, 쉽지 않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요, 밀워키랑 보스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밀워키가 3위, 다음에 보스턴이 7위. 자, 이렇게 경기별 득실을 119, 다음에 112, 여기는 이렇게 보스턴은 111, 111 이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밀워키가 야니스가 페인트 존에 버티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언더바스켓이 좀 강하죠. 그래서 2점 승률, 2점 적중률이, 성공률이 55%, 여기는 52%. 일단 여기서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서 차이 나고, 그리고 또 야니스 얘기를 했는데, 야니스가 또 버티고 있는 리바운드가 있으니까 48, 그 다음에 44. 나머지 어시스트나 턴오버나 스틸은 비슷하고요.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밀워키가 더 앞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현재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무릎 부상 여파가 좀 있거든요. 무릎 부상. 근데 지금 데이트데이로 지금 떠 있는 요 정도의 뉴스와 오피셜을 봤을 때 출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무리하지 않고 아껴가면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전력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야니스의 의존도를 차치하고 보더라도 전력이 좀 남는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미러키가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전 여기는 이제 미러키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러키를 보고 간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승단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판이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여지고 4번 경기까지 그리고 이제 5번 경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5번 경기 보면 샬럿이랑 마이애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샬럿이 6위, 다음에 마이애미가 5위. 지금 이렇게 되거든. 동부. 그러면서 득실은 112, 113. 그리고 마이애미가 106. 득이 조금 모자른데 대신에 수비도 좋고 수비도 좋으니까 이렇게 득이 좀 모자르더라도 수비가 되는 게 낫죠. 수비가 뚫려 있고 득이 좀 확보되어 있는데 실점이 너무 많다. 이거는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이런 경쟁력이 좀 갖추고 있는 게 되겠고, 그리고 뭐 2점이니 3점이니 뭐 자유투니 다 비슷합니다. 수치는 두 팀은 2점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마이애미 쪽이 한 54%의 성공률, 그다음에 샬럿은 52%의 성공률, 요 정도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리바운드랑 어시스트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리바운드가 44, 42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게 27, 25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샬럿 쪽으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난다라는 것인데, 근데 데이터로 보면은 그러면은 박빙 내지는 샬럿 가지고서 이변의 여지까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변수가 하나 이제 발생한 것이 샬럿 쪽에 라멜로 볼이 있습니다. 라멜로 볼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부상으로 손목 골절로 거의 뭐 시즌 아웃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3월 21일 경기 때 나왔던 것이거든요. 클리퍼스와의 경기 중에 이제 부상당하고 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샌디에고, 휴스턴 이런 좀 여유 있는 상대들과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라멜로 볼이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에 맞이하는 가장 강적과의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라는 소리입니다. 마이애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샬럿이 좀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버틀러, 클러치 히터 버틀러, 다음에 아데바요르, 이런 걸출한 유닛들도 보유하고 있어서 뭐 제대로 붙어도 마이애미 쪽에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부상 악재까지 같이 이제 반사이익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면은 더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렇게 왁구를 잡아놨습니다. 무패. 여기가 무가 이제 농구에서 무가 이제 5에 해당하는 자리가 되겠죠. 이 정도 일단 보고요. 다음 6번 경기. 6번 경기는 올랜도랑 포틀랜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올랜도 포틀랜드. 올랜도가 동부 14위, 포틀랜드가 서부 6위 이렇게 됩니다. 일단 기록은 득실 기록은 이렇게죠. 이렇게 득실 기록, 요거는 순이고 이렇게 됩니다. 올랜도가 자 2점 성공률에 있어서 47%밖에 되질 않습니다. 포틀랜드가 50%인데, 그리고 3점도 마찬가지, 3점도 밀립니다. 3점도 38%의 성공률, 릴라드가 버티고 있는. 다음에 여기는 35%. 그러니까 슛 성공률에 있어서 올랜도가 상대적인 큰 열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리바운드랑 어시스트는 강한데 조금 더 이제 우위인데, 이 슛 성공률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 올랜도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만들어서 결국에는 슛 실패,
잡아서 만들어서 슛 실패. 이제 맨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올랜도가. 부상에 대한 악재도 좀 크고요. 다수의 이런 부분. 포틀랜드는 CJ 맥컬럼의 복귀 효과. 복귀 효과도 이것도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맥컬럼 릴라드의 본연의 양포가 다시 재장전된 것이고, 카멜로 앤서니도 상당히 좀 좋지요. 2000이 아니라 27,000 득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카멜로 앤서니가. 이게 이제 NBA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록이에요, 이것도. 크게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 기록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여기는 올랜도는 아까 말했듯이 메이드 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부상자도 많고, 이런 것들 두루두루 감안했을 때 올랜도 쪽의 승부가 쉽지 않다. 포틀랜드 쪽으로 이건 좀 기울어진 승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포틀랜드니까 이거는 뭐 단통으로 패로 들어가야 되는 승부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다음에 7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7번 경기는 뉴올리언스랑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스가 12위고요. 다음에 덴버가 5위 서부. 그러면서 득실은 15, 115, 115 이 정도 밸런스. 덴버가 116, 110. 자, 일단 데이터 보면은 덴버 쪽이 더 낫죠. 순위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득실의 데이터도 그렇고 덴버 쪽이 더 낫습니다. 나아 보이는 거는. 근데 실상적으로 보면은 덴버가 페인트존 승부랑 컷인이나 이런 것들, 인앤아웃 패스나 스윙아웃 이런 것들이 좀 강한 요키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2점 플레이는 성공률이 비슷해요. 55%. 다음에 이제 3점에서 오히려 3점에서 덴버가 지금 더 좋습니다. 찬스 메이드를 해주는 요키 쪽에서 밖으로 넣었다가 빼면서 이게 이제 계속 먹히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하고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은 뉴올리언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곽 덴버의 3점만 좀 막아내면 승산이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에는 자이언 윌리엄스, 아담스 이렇게 수비도 되고 공격도 빠르고 더블이 가능한 이런 기대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네들이 요키치를 이제 효과적으로 막아주면, 그러면은 3점 기회도 좀 덜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 요키치 협공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본다라면, 그러면은 복병의 가능성을 뉴올리언즈 쪽으로 잡아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 그리고 5, 무에 해당하는 5, 요렇게 일단 왁구를 좀 잡아 놓는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변의 노림, 이변의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변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게 관건 급선무인데, 뉴올리언즈 쪽으로 보면은 난이도 높고 혼전도 높고 이렇게 보는, 그렇게 구도를 몰아가면서 이변의 여지를 보는 다크호스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뻔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변의 여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8번 댈러스랑 인디애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댈러스 서브 8위, 그 다음에 인디애나 12, 동부 12, 인디애나가 113, 112, 그 다음에 댈러스 111, 111 득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점과 2점 성공률 비슷하고,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는 댈러스는 뭐
돈치치가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돈치치. 요즘에 현지 언론에서는 돈치치를 제2의 레리버드의 비유해서 많이들 기사도 나오고 표현도 나오고 하던데, 뭐 절대 전력이죠, 돈치치. 자, 근데 리바운드에서 좀 차이가, 댈러스가 더 많이 잡고, 이것도 그렇게 많이 잡고 있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인디애나가 리바운드가 좀 약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신에 스피드와 조직력은 있어서, 패턴은 또 있어서, 어시스트는 또 이쪽이 좋아요. 좋습니다. 어시스트는. 자, 그러면 이 리바운드 우위에다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는가? 어시스트 우위에다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봤을 때 저는 무조건 리바운드입니다. 저는 농구는 리바운드라고 봐요. 리바운드 우위, 리바운드 디펜스, 농구의 시작, 수비의 시작, 이거 다 리바운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리바운드가 강한 팀을 저는 좀 선호하는, 제 마이 배팅에서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봤을 때 댈러스가 좀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치치 같은 선수를 보유한 돈치치의 뭘 보냐면 클러치 능력을 보는 거죠. 클러치 능력. 네, 이렇게 박빙의 승부 투표 현황이 좀 나올 수 있고, 박빙의 구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구도 속에서, 박빙의 구도 속에서 단통으로 승부를 수를 한번 던져보고 싶다. 이렇게 승으로, 댈러스 쪽의 승으로, 무드 없이 한번 이렇게 가보겠다라는 게, 저는 지금 제 왁구 잡기에서 나온 틀은 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다음에 9번 유타 재즈랑 멤피스의 경기입니다. 멤피스가 기대 이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위, 유타가 1위. 이렇게인데 멤피스가 아주 좋아요. 이 부분을 좀 한번 보게. 일단 2점 비슷, 3점은 유타가 좀 많이 낮습니다. 3점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39%, 그리고 여기가 35%인데, 뭐 양호라고 할지라도 여기 멤피스, 유타가 워낙 성공률이 좋으니까 40% 육박하는 3점,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리바운드 이렇게. 근데 어시스트는 멤피스가 지금 조직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직력, 체력 뭐 이런 것에 척도가 어시스트랑 바로 스틸이잖아요. 스틸이 굉장히 좋습니다. 멤피스가. 이게 이 정도 경기당 10개 스틸이면 이게 리그 최고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박빙 구도로 볼 수도 있겠는데, 박빙 구도로 보거나 멤피스의 이변을 노려보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는 이 데이터가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멤피스의 데이터를 지금 얘기해드리는 건데, 올 시즌의 전체 승률이 한 47%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홈에서 40%의 승률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0위면은 랭킹이 그래도 바닥은 면에 있는 그 순인데, 서부. 그런데 10위. 그리고 원정에서는 56%의 승률까지 나오고 있어요. 요게 그러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지금 원정이니까. 근데 이 데이터가 1등 데이터, 2등 데이터가 아니라 10등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될 자리까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원정이 떨어지고 홈 승률이 그나마 조금 올라오면서 50%의 승부로 계속 간다라면은 요런 앞으로의 흐름은 요런 식으로 홈이 좀 더 나아지고 원정이 좀 더 어려워지고 요런 식으로 맞춰지지 않겠는가. 좀 요렇게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요 부분. 그러니까 실전 배팅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의 맥을 잡고 가는 뭐 이런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경기력적인 측면은 뭐 충분히 얘기해 드렸으니까 멤피스를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백코트 강하고요. 자모란트 버티고 있으면서 뭐 탑, 윙, 뭐 피켓롤, 속공, 백코트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원정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승률이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좀 센 상대를 만나더라도 홈에서 이 멤피스는 홈에서
전력을 상대시 요때 고배당을 보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끝도 갓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멤피스를 생각했다라고 하면 유타 쪽으로 가면은 된다. 그래서 승 이왕 보는 거 여기까지 지금 단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9번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10번 경기서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골든 스테이트랑 애틀란타의 경기입니다. 10번 경기고요. 재미있게 붙었는데 뭐가 재미있게 붙었냐면 골든 스테이트가 애틀란타한테 오퍼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애틀란타한테 무슨 오퍼냐면은 보그다노비치를 달라라는 오퍼를 지금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애틀란타가 시즌 초반에 좀 고전했다가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는 흐름입니다. 부진했다가 완전히 호조로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부진했다가 지금 애틀란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진해서 호조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뭐랑 궤를 같이 하냐면 바로 보그다노비치가 부진했다가 호조세로 돌아선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팀의 흐름과 보그다노비치의 흐름과 이게 지금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막 순위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4위. 여기 4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동부에서. 골든 스테이트는 워리어스는 서부 9위. 그러니까 애틀란타가 올 시즌을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는 포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달라붙어야 되는 시점까지 됐고 그 동력이 보그다노비치였다라면은 이쪽에서 그런 오퍼를 가지고서 넣었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받아줄 이유가 없다. 시즌 전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애틀란타는 보그다노비치를 가지고 들어간다. 보그다노비치를 가지고 간다. 자, 이렇게 봅니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리바운드 경쟁력이 상당하죠. 리바운드 비교를 해보면은 46개 평균 잡고 있고요. 여기가 43개에 그치고 있고 애틀란타가 리바운드 경쟁력 올라오고 그러면서 수비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득실을 이렇게 요거거든요. 지금 요 정도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더 높았었는데 계속 쭉 떨어져서 이 정도 수치까지 갑니다. 이제는 109, 108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리바운드가 수비의 시작, 게임의 시작, 승부의 시작, 농구에서는 리바운드. 저는 항상 그렇게 본다라는 거. 제 마이 배팅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애틀란타 쪽으로 저는 각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보그다노비치를 요구하는 골든 스테이트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이 위기라는 소리고 전력 보강이 필요한 전력이 지금 구멍이 나 있다라는 소리고요. 여기 보면 지금 와이즈맨도 지금 코로나 프로토콜에 걸려 있는 상태, 복귀 시점 확인을 해야 될 상태고 커리도 엉치뼈 부상입니다. 여기도 복귀 시점 다 확인을 해야 될 상태고 지금 이 경기 시점에 봤을 때 복귀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좀 불안불안하게 보이는 것은 계속 지금 남아있는 걱정거리고 좀 그래서 여기는 애틀란타 쪽이니까는 패죠. 요렇게 저는 요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다음에 11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레이커스랑 클리브랜드의 경기입니다. 뭐 일감에 보면 당연히 레이커스죠. 레이커스 서부 3위.
클리브랜드는 동부 12위. 자, 이렇게 되는데 뭐 득실도 훨씬 낫고요. 이쪽에 레이커스가 112, 106. 여기 득실이 104, 112. 자, 이렇게인데 악재가 좀 있습니다. 이쪽에 르브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르브론이 저력 보여주면서 관록과 저력으로 버텨왔는데 르브론도 지금 발목이 나갔습니다. 발목 부상. 계속 그 레이커스 말씀드릴 때마다 르브론 버티고 있으나 발목이 안 좋아서 계속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발목이 나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앤서니 데이비스가 더 빨리 복귀할 것 같아요. 여기가 한 2주 남짓. 르브론은 앞으로 빨리 나와도 3주 정도의 시간 필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앤서니 데이비스랑 르브론 제임스 만약에 둘 다 없는 상태라면은 이거 레이커스도 이거는 좀 깔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리브랜드가 조금만 더 센 전력이면 좋겠는데 데이터로 보면은 2점 메이드 미들레인지랑 페인트존 메이드 빼고는 데이터는 비슷비슷합니다. 두 팀이. 그러니까 2점만 조금 여기가 메이드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르브론을 비롯한 돌파, 컷인 이런 게 좋은 팀이었으니까 속공 좋은 팀이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좀 아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좀 불안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전반적인 데이터는 비슷하다라고 보면 비슷하다라고 보고 데이터는 비슷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팀의 결정력 힘은 그래도 레이커스가 더 낫다라고 봤을 때 이변의 여지의 폭은 무 쪽으로 5 마킹이죠. 5 마킹 쪽으로 보고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승무 여기는 승무에서 요 정도만 무 정도만 돼도 이변의 노림은 쓴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2번 경기 다시 이제 KBL로 넘어와서 서울 삼성이랑 안양 KGC의 경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4위, 7위 자, 이렇게 되고요. 득실이 79, 그 다음에 82 평균 득실입니다. 81, 80 요 정도면은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안양 스타일 그리고 김승기 감독 스타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 실점입니다. 여기에 만족을 많이 못할 거예요. 2점 슛률도 55%, 여기 51%. 3점은 서울이 조금 더 나아요. 35%, 32%. 이렇게. 리바운드, 어시스트, 턴오버 이거 다 괜찮고 여기가 또 승부가 나죠. 스틸에 있어서 서울 삼성이 7. 그다음에 경기당 평균 안양 KGC가 9개입니다. 이 9개에 해당하는 경기당 스틸은 이거 정확히 한 9.1 정도 되는데 이건 리그 1위입니다. 리그 1위. 압도적인 리그 1위입니다. 이게 스틸 2위가 고양인데 고양이 7.7개 정도 수준이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거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안양이 잘 나갈 때 보면은 항상 후반부 4쿼터, 3, 4쿼터에서 올코트 프레싱 그러면서 체력전 올코트로 붙으면서 스틸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디펜스, 수비 요런 게 이제 안양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안양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쪽 경쟁력은 인정해주고 용병 때문에 좀 골머리를 썩었는데 썰린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용병 파워가 다시 붙었습니다. 완전 무슨 자기 안방처럼 KBL 무대를 안방처럼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고 몇 년 동안 KBL에서 뛴 것처럼 아주 빠른 적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세근과 양희종이 좀만 더 골밑과 수비에서 도와주면 각각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골밑과 수비에서 도와주면 좋겠고요. 안양 쪽에 배팅을 이렇게 넣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다음에 13번 경기 부산 KT랑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부산이 5등이고, 그다음에 현재 말씀드린 시점에서 이 정도. 부산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많이 주고 많이 넣고, 원주가 79, 81 경기당 득실이 이렇게 됩니다. 원주가 그동안에 고전했던 것이 슛 난조였거든요. 2점 성공률이 48%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3점 성공도 아니고 2점이래요. 부산은 55%의 슛률, 2점이 괜찮고요. 이쪽이 일단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런데 이 데이터를 비롯하고 이 순위를 비롯하고 요 득실을 비롯하고 요런 것이 다 과거에 원주가 까먹었던, 과거의 부상 때문에 까먹었던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부상 선수들이 다 복귀를 해서 최근에 띄워주고 있는 모습은 그것만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이런 데이터 아닙니다. 많이 좋아진 것. 마지막 스퍼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서 레이스, 마지막 스퍼트 레이스를 하고 있는 원주인데, 결국에는 배당 가치입니다. 그래서 노림과 기록과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박빙으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배당 가치로 가야 되겠죠. 배당 가치. 결국에는 배당 가치. 그 배당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쪽에 있다. 원주 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는 무 정도 같이 가지고 가면서 5 마킹 같이 가지고 가주면서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일단 왁구는 잡고 정리해 놓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14번 경기 전자랜드랑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여기 9위. 여기서는 2점 슛률 비슷하고 3점 슛률에서 전자랜드가 좀 앞서고 3점에서 35%, 32% 전자랜드가 좀 앞서고 리바운드 35, 35 수준 비슷하고 어시스트에서 전자랜드가 좀 앞서고요. 그리고 턴오버, 스틸 비슷하고. 데이터에서는 일단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전자랜드. 그리고 이 데이터 밖에서 또 동력으로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게 용병이죠. 새로운 용병에 대한 기대치. 모틀리랑 스캇 얘기하는 겁니다. 모틀리가 조금 더 평점이 지금 높은 것 같아요. 여기 평점이 A라면은 여기 평점이 B, 뭐 이렇게. 용병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이렇게 용병 교체의 승부수를 던진 게 전자랜드는 6강 그 이상을 보는 겁니다. 올 시즌 4활전을 펼치고 있는 전자랜드, 과연 팀의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4활전을 펼치고 있는. 그리고 아까 경기별 득실 봤을 때 서울 쪽이 83실 보이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수비에 대한 약점이 여전히 좀 있는 서울 SK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불안한 게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 SK가 좀 불안해 보이고 전자랜드 쪽으로 보고 들어가면서 승, 무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난하게 정리가 되겠는데, 여기서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보면서 승 쪽으로 단통 한방, 여기까지 일단 가지고 있는 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듯이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4활전에 모티베이션이 아주 강한,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는 용병
배팅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어서 그래서 전자랜드 쪽으로 단통 한방까지 욕심이 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예, 이렇게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토토왕TV 마이베팅 농구 토토 승 5패 9회차 왁구잡기 작업을 먼저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이어져서 이제 실전 배팅 영상 이후에 이제 중구 배당까지 좀 보고, 그리고 실전 배팅 지금 이제 초고 배당까지만 보고서 이렇게 녹화를 한 건데, 중구 배당 이상까지 좀 보고 이후까지 좀 보고, 그리고 실전 배팅 마킹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챙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